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째니. 자, 2회 가겠습니다. 2회. 자, 볼게요. 자, 2번부터 4번 문제 풀이하게 4번부터. 자, 오늘 어차피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진도를 나가서 진도에 대한 건 없어. 그럼 이제 니네가 디테일하게 이런 유형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워나간 상황인데, 그럼 4번에 첫 번째 가족권 보면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2가 fx다. 자, 이거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야? 그래, 윤준아 무슨 뜻이야? 주기가 2한 뜻이야. 같은 패턴이 2마다 반복이 된다. 자, 얘를 편의상 자, 주기가 2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뭐 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배우지만 평행이동에 상관없다. 자, x축반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기가 2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나조건에 보면은 자, fx가 뭐라고 지금 현재 돼 있냐면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라 그래서, 그럼 이 함수 어떻게 되죠? 자, x축 있고 y축이 있는데,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모든 실수 범위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된 것처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1, 출발해서 1, 지나 원 위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1, 여기 1. 자, 요게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를 그래프를 그린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주기가 2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 그럼 1부터 3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3부터 5까지도 마찬가지로 또 그려지고, 자, 5부터 7까지도 마찬가지로 또 그려지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주기가 2니까. 그럼 반대쪽으로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5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7까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에 여기 마이너스 5에, 자, 근데 이 함수랑 누구냐? 자, y는 5분의 1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그럼 이건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기울기가 5분의 1이 돼버렸어요. x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5,1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그럼 x가 음수면 마이너스 5분의 1의 기울기 가지니까 마이너스 5,1을 지나는 얘와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5개니까 이쪽 5개. 전체 10개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게 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에서 4번 문제. 자, 밑에 있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자, f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가 뭐가 되고, x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선 자, ax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뭐냐면 1. 왜냐면 0 대입한 결과 같아야 되거든. 들어봐. 야, x는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클 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딱 그려진단 말이지. 근데 이 왼쪽에 2차 함수를 그려야 돼.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2차 함수를 그려줘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그림들을 그려보면, 야, 이런 그림 되면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뭐 이런 형태도 어때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대칭축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참 개수는 음수가 되겠구나, 음수.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그럼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랑 왼쪽에 있는 경우를 나눠보면, 자, 대칭축이 만약에 이쪽에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오케이. 이러면 상관없거든. 근데 문제 뭐냐면 대칭축이 만약에 왼쪽에, 0의 왼쪽에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죠. 무조건 0,를 지나긴 지나야 되거든, 그지? 그럼 이런 그림 그려지면 안 되니까, 대칭축이 오른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 오른쪽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자, 2차 함수의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을 지운. 자, 요 함수의 그래프 형태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최고참계수 음수면서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이 0의 오른쪽에 있는 양수 또는 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음수네요. 그럼 이게 양수고요, 그죠? 그래서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 잘못됐다. 4번이라고 돼 있는데 정답은 2번이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늦게 온 친구들은 답 잘못된 거 모르니까. 자, 6번에 답은 4번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답은 2번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할 텐데, 자, 7번부터 12번까지 중에 질문을 받아봤는데 9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9번에 오타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y집합에 이제 오타가 좀 있어요. 자, 문제를 다시 적고 살펴볼게. 자, 9번 문제를 보면 선생님, x는 x를 원소로 갖는데 k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원소로 갖는다. 자, 보세요. x는 k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만 이 함수를 정의하게 되고, 자, y라고 하는 집합은 뭘 정의했냐? y를 원소로 가는데 그 y는 자, 2k
플러스 10이에요. 요거 오타입니다.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돼 있는데 사실은 더하기야, 더하기. 풀다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자, 봐봐. K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수보다 큰 숫자. 자, 여기 K죠, K. 자, 이수보다 큰 숫자에 대응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결정이 된 거냐면 자, K, 2K 플러스 12를 기준으로 자, K의 왼쪽 걸 집어넣을 거고 2K 플러스 12의 위쪽이 결과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이 함수를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이해돼? 다시 한번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자, 이걸 정의역으로 하고 이걸 공역으로 한다. 자, K보다 작거나 같은 걸 집어넣겠다. 2K 플러스 12보다 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왼쪽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정의역과 공역을 표시한 건데 그랬는데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5라는 그래프가 이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요. 이만큼의 공역이 버림을 받으니까 1대1은 되지만 1대1 대응이 되지 못해. 근데 만약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어때? 요 범위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얘. 그래서 반드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요 점을 지나는 자, 요런 형태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걸 지나야 되니까 자, 2K 플러스 12가 나와요. 뭘 집어넣었더니? K를 집어넣었더니. 자, 근데 니네가 아마 마무리 이렇게 할 거야. 이 함수의 대칭축이 지금 현재 2죠? 2죠? 그래서 K는요, 2의 왼쪽. 그래서 K가 2의 왼쪽에 있는 자, 요런 답만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방정식 풀어주시고 그 중에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9번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뭐 K보다 크거나 같은 K에서 뭐 오른쪽 위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K, K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오른쪽 위만 뭐 하는 경우 있는데 표현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 10번 문제 좀 어려워. 자, 10번은요. 자, 알겠지만 1번부터 10번이 함수고 11번부터 30번까지가 유리무리 함수고 나머지가 이제 경우의 수, 뭐 순열 조합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10번까지 이제 함수. 물론 시험 본치고도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자, x는 근데 참고로 10번은 해설이 잘못돼 있어. 10번은 해설이 잘못돼 있어. 해설을 무시하시고 그냥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셔야 돼. 10번은 해설이 잘못돼 있습니다. 문제 푸신 선생님이 좀 잘못 푸신 것 같더라고. 자, x는 뭘 원소로 갔냐면 어떤 놈의 정수 부분을 원소로 갔는데 자, 0이 아닌 어떤 수에 대해서 가우스 x를 x로 나눈 놈의 정수 부분 요거를 원소로 갔는데 그럼 과연 x는 어떤 놈들을 원소로 갔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y는 뭐야? y를 원소로 갔는데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y로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 너 마찬가지로 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정의역을 먼저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x 대신에 적당한 수라고 들을 수 있어. 막 1도 넣어보고 뭐 0은 안 된댔으니까 뭐 2도 넣어보고 뭐 3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x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x의 모든 범위를 구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x를 어떠한 정수와 소수 그래서 n은 정수 자, 알파는 그거의 소수 부분인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어떤 소수 부분 분류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럼 얘는 가우스를 씌울 건데 근데 위에는 이제 그 수의 정수 부분인 n이 올라가고 밑에는 그 수의 전체인 n 더하기 알파 올라가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n과 알파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야. 자, 알파에 0을 넣어봤어. 알파가 0이라는 건 x가 정수란 뜻인데 알파 대신에 0 넣었더니 이 결과 뭐 나온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1. 자, 이번에 알파가 0이 아닌 경우 볼까? 알파가 0이 아닌데 n값이 예를 들어 양수라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야, 봐봐. 위하고 아래 중에 밑에가 더 크잖아. 근데 n값이 양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1.1분의 1, 뭐 1.2분의 1 이런 거거든? 그 얘는 당연히 값이 0과 1 사이 수니까 그거의 정수 부분 얘는 뭐가 된다?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도 0하고 1만 가능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만약에 n값이 음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분의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알파가 0.1이야. 소수 부분. 그러니까 얼마야? 0.1이면 알파 0.1 넣어봐. 그럼 얼마야? 자, 알파 0.1 넣으면? 자, 알파 0.1 넣으면 마이너스 0.9분의 1. 그러면 9분의 10이니까 1이지? 근데 만약에 알파에 0.99를 넣어봤어. 0.99. 그럼 밑에가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0.01이고 100도 나올 수 있고 1000도 나올 수 있고 만도 나올 수 있고 뭐 물론 그 사이에 있는 뭐 11, 12, 13 다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알파 대신에 적당한 숫자 집어넣잖아. 그 이놈들이 모든 이런 정수들이 가능해. 음이 아닌 값들이 가능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것이 선생님 4가 가능한가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분의 마이너스 1이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이것이 가능하냐? 그럼 분명히 알파가 0과 1 사이는 소수기 때문에 요거 양변 곱하잖아. 부등호 방향 바뀌고 4에다가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요거 부등호 바뀌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바뀌고 5에 자 마이너스 더하기 알파. 그 요거를 만족하는 알파를 대입하면 이놈의 정수분이 4가 될 수도 있고 뭐 5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이 아닌 정수들을 집어넣을 거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2 이상의 자연수인데 자 어떤 함수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k라는 함수가 바로 뭐가 되고 싶다? 함수가 되고 싶다. 자 그러면 정역과 공역을 한번 좌표 평면상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어넣을 수 있는 수들은 0 이상의 수들이라 했고 근데 함수값을 기다리고 있는 놈들은 2 이상의 정수라 했으니까 여기 넣고 자 요런 정수들이 정역과 공역이 될 수 있는 놈들을 점으로 표현을 한 거야. 항상 모든 실수가 다 정역, 공역, 친역이 되는 건 아니잖아. 자 요런 놈들이 바로 정역, 공역이 될 수 있는 정역과 자, 공역들을 점으로 표현해봤거든? 근데 이 함수의 대칭축은 어떻게 되죠? 이 함수의 대칭축은 x는 3이다. 야 근데 이게 웃긴 건 지금 내가 푸는 문제들이 니네를 무조건 틀리게 하려고 하는 변태스러운 문제집이 아니라 실제 다 시험에 나왔던 학교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뭐 이런 학교, 이런 문제를 낸 학교도 뭐 있긴 있겠지? 저쪽 뭐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좀 빡센 학교들이 낼 수 있잖아, 그제? 연습해야죠. 자, 그래서 일단, 오케이, 뭐야? 자, 3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그럼 적어도 뭐가 돼야 돼? 2는 대주셔야 돼. 자, K가 적당한 값을 가져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3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가 최소가 되는 3. 자, 최소 K값은 이런 상황이 대주셔야 된다. 물론 더 올라가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에 3을 대입한 9 빼기 18에 더하기 K라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적어도 2 이상은 대주셔야 된다.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11이 나와요. 조금 투머치하긴 해. 과하긴 하고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자, 그래. 좀 어렵긴 어렵다. 근데 어느 학교만 나왔으니까. 뭐 물론 이 문제도 틀리게 하려고 작정하고 낸 문제인 것 같긴 하긴 하지만 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참고로 이거 해설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오답 파일 만들어주면 그냥 해설은 신경 쓰지 말고 버리셔야 돼. 내가 해설을 아예 그냥 지우고 줄게. 해설 아예 잘못된 해설인데 답은 맞는데 해설이 좀 잘못됐어. 자, 자, 이렇게 우리 함수 문제 한번 10문제 풀어봤고 자,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시간 참 빨리 가, 그제? 자, 볼게. 아까 앞에 좀 어영부영 좀 시간이 좀 지나가서 자, 12번 보겠습니다. 야, 들어봐. 자, 우리가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은 결과물은 있잖아. 우성아, 우리 내분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 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봐봐. 예를 들게. 야, 여기 2%, 여기 8%, 근데 요거 200g, 요 100g 섞었어. 혹시 결과물이 몇 퍼센트 나올지 암산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이거 결과물. 자, 2% 소금물 200g과 8% 소금물 100g을 섞었어. 그럼 결과물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암산. 몇 퍼센트? 4%가 나와요. 왜 4%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 야, 원래 원칙은 이래. 선생님, 100분의 2가 소금이래요. 200g에. 선생님, 100분의 8이 소금이래요. 얼마에? 100g이. 근데 전체 그 소금물의 양이 300g이 되니까 이게 최종적인 그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200g이 아니라 이 친구가 mg,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ng, 그럼 여기에 m이 들어가고 여기에 n이 들어가고 여기 그 둘의 합인 m 더하기 n이 들어가면 전형적인 내분점의 공식이죠. 그잖아? 전형적인 내분점의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비율이 봐봐. 자, 섞은 물의 양의 비가 2대 1이니까 얘를 3등분 해. 그러면 결과물이 왼쪽에 가깝겠어, 오른쪽에 가깝겠어? 당연히 왼쪽을 많이 섞었으니까 왼쪽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농도는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니까 여기가 4%고 여기 6%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4%가 되겠다. 이게 소금물의 농도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니네가 중학교 때는 내분점, 외분점 몰랐으니까 그때는 뭐 요거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섞은 소금물의 양에 비해 역수비를 쳐주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소금물의 농도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니? 12번 이제 풀게. A% 50g이랑 B% 100g을 섞어서 몇 퍼센트를 만드냐면 자, P%를 만들었대.
그러면은 비율이 1대2니까 P는요 어떻게 들어간다? 자, 1 더하기 2분의 뭘 많이 섞었어? B를 많이 섞었지? 그래서 B에다가 2배를 해주시고 A에는 1배를 해주시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P예요. 되게 간단하지 않아? 비율이 1대2니까 밑에는 3이고 근데 B를 2대1로 섞었으니까 B를 많이 섞었으니까 B에다 곱하기를 했다고. 결론적으로 자 3분의 A 더하기 2B다. 자 그럼 Q 자 A를 100g을 섞고 자 B%를 자 50g 섞어서 요거를 가지고 맞다. 자 Q%가 되었다. Q%.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2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성준아 자 2 더하기 1분의 자 2A 더하기 B가 바로 뭐가 된다? Q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뭐 2대1 그럼 A하고 B에 대한 비율이 나와요. 됐어? 자 정리만 할게. 자 3분의 A 더하기 2B라고 하는 P 대 3분의 2A 더하기 B라고 하는 A하고 P하고 Q에 대한 비율이 요것이 3대2다. 그럼 요거 정리해 주시면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나오거든. 그거 주어진 식에 집어넣어서 약분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바로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저기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씨, 개념 더럽겠어. 젤리가 떨어졌네. 차에 있는데. 자, 사탕 좀 먹자. 프린터가 깨끗하냐, 왜? 그냥, 보이셔? 글쎄요는? 그래, 뭐, 배제는 뭐 수학여행 갔다 오느라 그랬다 쳐. 안 먹어? 아, 지난해도 안 먹지? 보이셔? 어이구, 반사신경. 보이셔? 어이구, 어깨치기를, 트래핑하는 줄 알았어, 트래핑하는 줄. 보이셔? 주지마. 하연아? 애들 이렇게 상태가 왜, 보이셔? 또 빠지면 어떡해? 뭐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빠지면 뭐라고? 선풍기 꺼도 되냐고? 그래, 꺼. 춥지 좀, 약간. 뭐라고? 서서 하는 책상이 있어, 저 바깥에. 졸려? 알겠어. 서서 하는 책상이 있긴 있는데, 근데 뭐라고? 서서 하는 책상? 내 핸드폰이 밖에 놔뒀어. 분실될 뻔했네요. 핸드폰을 밖에 꺼내놓고. 그래, 일단은 뭐. 안 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오늘 내가 지금 감정이 내가 지금 많이 그러니까 편한 말로 좀 약간 강의실부터 여러 가지가 참 그래요. 왜 그래 진짜 도대체. 자 12번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자 넘어가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16번. 야 봐라. 야 16번은 좀 쉬운데 fx가 복잡하네. 미지수가 너무 많아.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이 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점근선의 교점좌표가 0,1이고 점근선의 교점좌표가 0,1이고 자 3,5를 지난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좌표가 0,1이면 원래 함수의 점근선 교점좌표는 1,0일 거고 점근선의 교점좌표 이거고 자 역함수의 3 집어넣어 5 나왔냐? 그럼 원래 함수의 5 집어넣어 3 나오겠죠. 원래 함수의 5 집어넣어 3 나오겠지.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좌표를 가지고 이 함수식을 추론해보면 y는 x 빼기 1분의 k 맞아? x축반을 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반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았으니까 위에 x라는 식이 없어야 되지? 근데 5 집어넣어 3 나왔으니까 3 나왔어요. 5 나왔어요. 5 나왔어. 5 나왔어. 5 넣으면 4분의 k 되고 그래서 우리 k 값이 1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식이요. y는 x 빼기 1분의 12까지 뭐 요까지는 아마 뭐 다 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과연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몇 개 있느냐 뭐 처음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세요. 요거 넘어가면 야 x 빼기 1이랑 y랑 곱해서 10인데 왜 정수랑 곱해서 10은 뭐야? 1, 12, 2, 6, 3, 4 그거 하는 거야? 자 1, 12, 2, 6, 3, 4, 4, 3, 6, 2 자 12의 1에 부호가 반대인 것까지 그럼 총 몇 개? 12개의 정수인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몇이냐? 자,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가 다음엔 그냥 바로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음수까지 생각해 주시면 요거의 약수 개수가 바로 정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16번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자, 17번.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를 좀 잘못 생각을 했어. 워낙 그래프가 자, 17번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워낙 점근선의 교점좌표가 왠지 원점처럼 그려져서 뭐야 이거 그냥 1,2니까 y는 x분의 2지 하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어디에도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좌표가 원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나는 a하고 b라는 점을 대입해서 a하고 b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자, 17번이에요. x축 있고 y축 있고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 해서 여기 3에다가 여기 3에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야, 여기다가 점을 잡았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는 건 이 길이를 3등분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0,3이고 이 점의 좌표가 3,0이니까 그 얘는 2,1, 얘는 1,2.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점들의 좌표들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분수함수 y는 뭔데? y는 자, x 더하기 a분의 자, bx 더하기 5라는 이 함수에 1,2하고 2,1을 집어넣어서 a하고 b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까지만 설명할게. 자,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a하고 b 나온다.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는 거고. 18번 바로 갈게요. 18번. 자, 18번. 자, 분수함수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 자, 우리 유리함수에 관한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보세요. 자, y는 x 빼기 1분의 4. 자, x축 있고요. y축 있고요. 자, x는 1이란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나머지가 양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지만 근데 분명히 x가 1보다 큰 범위만 생각해달라 했으니까 이 함수는 이 부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위에 점 P가 있었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도 있었고 오케이. 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도 있었고 자,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무슨 좌표 똑같다? 얘하고 얘하고 x좌표가 똑같다. x좌표가 똑같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a 빼기 1분의 4라 하면 그 이 점의 좌표는 y는 마이너스 x점이니까 a, 마이너스 a고 그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야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시험범위 참 많이 나왔던 거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죠? 자, 얘에서 얘를 빼면 길이 그래서 이거 빼기 1 더하기 1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자,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둘 곱해주시면 4고 그래 뭐 4고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5라는 최소값을 갖겠다. 끝. 자, 18번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유리무리 함수는 확실히 이런 어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나왔다. 진짜 중요한데. 야, 졸린 친구들 있으면 좀 잠 좀 깨봐. 19번 문제 요거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변형을 한 건데 진짜 중요해.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라고 하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성아 잠 좀 깨.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응? 너 프린터 없어 지금? 프린트? 아이, 야, 가까 연습장. 연습장 있네. 열심히 적어야지 그러면. 적으면 잠이. 자, 그러니까 내가 뭐 특정 학교에 나왔다 2, 3년 전에 하여튼간 나왔어요. 보인곳에 나왔어요. 이 문제가. 반지 이름은 좀 다르게 나왔지만 근데 뭐 보인곳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의 기출문제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자, 이 그래프는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 이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윗부분인데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x축 있고 y축 있는 상황에서 자, 반지 이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윗부분인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혹시 얘가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는 사람? 자, 일단은 이 함수의 치역을 생각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잖아? 루트의 결과는 절대로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함수의 치역은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양변 제곱을 하시면 자, y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가 되고 넘겨주시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인데 근데 그 중에 윗부분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밑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원의 아래쪽 부분이고 이 플러스다. 그 원의 윗부분이고 그래서 알겠어 이제? 오케이? 얘 좀 이렇게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무리함수에 약간 좀 응용된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무리함수니까 무리함수는.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주기가 6이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6과 자, fx가 서로 같다. 자, 주기가 6이기 때문에 자, 같은 패턴이 얼마마다? 6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9까지 가고
또 15까지 가고,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까지 가고, 자, 요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려지게 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얘가, 야, y는 x 더하기 2분의 a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야. 자, 이거는 조그맣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 여기 잠깐 보세요. 야, 만약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볼렁볼렁볼렁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함수의 x축과 평행한 점근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사실은 x축반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 이동한 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뭐 오른쪽 밑과 아니지, 위에 나머지가 뭐 0,0,0집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점근선을 항상 오른쪽 밑하고 위거든? 그럼 얘하고 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점근선 중에 x축과 평행한 놈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이 무리함수의 분수함수의 점근선이 이렇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게 되면, 자, x는 마이너스 2라는 조점을 뭐야? 점근선 갖고 원점을 지나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보세요. 계속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 계속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 함수의 x축과 평행한 점근선인 a라는 값이 이 함수의 최소값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함수의 최대값인 3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바로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갖게 된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애들이 선생님 a가 딱 0이거나 a가 딱 3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서 a가 3이 되는 경우만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만약에 이 함수의 점근선이 정확하게 y는 3이다 딱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얘를 기준으로 그림이,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어때요?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x축과 평행한 점근선 y는 a가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경계를 포함한 사이에 오셔야 된다. 엄청 자주 나오는 심한 문제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래. 알겠죠? 우리가 뭐 너기출이나 너기출이야. 뭐 하여튼 기출의 고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또 모의고사 문제 또 편집해 줄 텐데, 거기 보면은 뭐 이 문제를 따라한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지난번에 또 연습 문제 아마 1번에서 한번 설명했었지? 연습 문제 그 1회에서도 왜 요거 마이너스 2절대값 x에 더하기 6이라 해서 아마 했을 거야, 그지? 뭐 그거랑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19번 문제였어요. 자, 20번 이제 3분의 1 했네요. 자, 20번 문제.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자, ax 더하기 1, 자, 2x-2분의 2x 빼기 1, 얘가 bx. 자, 요게 항상 성립을 한대.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사실 하긴 하는데, 야, 이거 우리 올릴 때도 그랬고 사실 참 많이 했던 문제야, 솔직히. 내가 지금 질문한 사람 꼽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많이 했었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유의 문제 설명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문제다, 많이 나온다, 강조를 되게 많이 했던 문제인데 계속 반복이 돼요. 과제를 꼭 하셔야 돼. 그래서 과제를, 그러니까 니네가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주면 과연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다시 질문 안 할까? 이 문제를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다시 질문하지 않을까? 아니야. 숫자 안 했고 또 집중 못하고 그럼 또 못 듣고 그럼 또 질문하고 또 설명하고, 그럼 하향평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럼 나는 나중에 선택을 해야 돼. 질문하면 야, 이건 내가 설명했잖아, 넘어가. 개인 질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 자, 정신 차리고, 야, 요거 하고 안 되니까 쉬자. 아, 나도 힘들다. 야, 보세요. 야, 이 함수가 3부터 5까지 범위에서 이것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 자, 볼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먼저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 자, 분모 문자를 2로 나눠주시면 x 빼기 1분의 x 빼기 2분의 1이 돼서, 이 함수는요 어떤 점근선의 교점을 갖냐면 1,1이라고 하는 점근선의 교점을 가져. 자, 1,1이라고 하는, 자, 점근선의 교점을 갖는, 그리고 디테일을 그려야 돼. 자, x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결과가 2분의 1, 요 점 지나는, 자, 요 함수의 그래프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런데, 자, 왼쪽 끝 x 대신에 3 넣어볼게. 3 내면 얼마니? 자, 3 내면 얼마야? 자, 3 내면은 4분의 3 내면 얼마야? 3 내면 이게 뭡니까? 4분의 5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점이 있냐? 3,4분의 5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끝이 5를 집어넣어 보세요. 5는 얼마야? 5는 8분의 9니?
그 여기 어떤 점이 있다? 5,8분의 9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바깥쪽 범위가 아니라 딱 요 범위 안에서. 자, 3부터 5까지 범위한 내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함수. 이게 맞아 지금 식이? 왼쪽 bx? 자, 보세요. 얘는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이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주황색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주황색. 그래서 b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볼 거야 분명히. 자, b에 대한 최소값은 바로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 오케이? 그래서 b는 적어도 누구보다 자 3분의 4분의 5인 자 12분의 5가 바로 b에 대한 최소값이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b분의 1의 최대값은 역시 쳐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 식을 봤어요. 또 이 식을 봤더니 야 넌 뭐냐? 야 0,1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럼 0,1을 지나는 직선이 곡선의 아래쪽 부분을 지나야 되니까 0,1을 지나는 직선이 이 곡선의 아래쪽 부분을 지나야 되니까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는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아래쪽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의 아마 최대값을 물어볼 겁니다. 자, 이 점좌표가 0,1이기 때문에 X값 5개 증가하는 동안 자, Y값은 8분의 1만큼 증가한 40분의 1이겠죠. 자, 40분의 1이 바로 A의 최대값이 될 것이다. 자, 그나마 다른 건 보통은 이 왼쪽 오른쪽 식이 똑같은데 얘는 뭐 0,1을 지나고 얘는 0,0 지나고 뭐 그 정도의 차이점 두 가지만 더 하고 쉽시다. 24번까지만 하고 23, 24만 하고 쉽게요. 23번. 자, 23번은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통분을 할 거야. 자, 23번. x 더하기 1분의 1 플러스 루트에 x 더하기 2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에 x 더하기 2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이 식의 값이 정수. 자, 갈게. 얘 통분하면 통분할게. 자, 앞에 거의 제곱인 x 더하기 2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1을 뺀 걸로 이 두 개씩은 통분이 되고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 이 친구 곱하니까 루트에 x 더하기 2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분모 분자에 이 친구 곱하니까 루트에 x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랑 사라지니까 남는 게 x 더하기 1분의 자 2가 남겠다. 그럼 앞에 지금 현재 x 더하기 1분의 1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면 x 더하기 1분의 3이라는 결과 나오겠구나 까지 확인했죠. 근데 이거의 값이 정수가 되려면 얘의 값이 정수가 되려면 여기는 x 더하기 1이요 3의 약수가 돼주셔야 돼서 3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럼 x의 값이 뭐가 되거나 다 1을 빼버리면 2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4가 돼주셔야 되거든. 그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 24번 하고 좀 쉬었다 가자. 안 오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왜? 최소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자,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원래 가능한데 자, 마지막에 단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다. 루트 안이 음수가 되니까. 자, 24번. 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y는 루트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면 자,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하고 그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대입하면 y기 4 돼서 자, 요게 바로 평행이동 함수의 그래프.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2,k를 지난다 했으니까 뭐 답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걸 질문했어. 자, x 대신에 2 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1 그리고 3, 4 4 빼기 4 그럼 k는 마이너스 2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 잠깐 좀 쉬고 뒷부분 진행할게요. 쉬는 시간. 자, 졸린 사람 좀 자라. 잠깐만. 자, 이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게요. 26번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진짜야. 아유, 좀 강의실부터 하여튼간 연말까지 좀. 자, 볼게요. 자, y는 4배에 4x 더하기 4에 빼기 4라는 함수하고 y는 x의 그래프가 12,10이랑 마이너스 4,마이너스 만난다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이 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4,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x축 있고 y축 있고
y는 x 있는데 이 친구가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하고 12, 12 외에서는 자 만나지 않는 뭐 그 우리가 실제로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자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게 되더라.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거 요거 내가 뭐 특정 학교 얘기한 보성고등학교에서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가 자 보세요. f의 역함수의 전체 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fx 하고 여기 뭐가 있냐면 f의 역함수의 x는 0이라 해서 자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fx와 f의 역함수를 곱한 거 합성 아니고 왼쪽으로 넘겼고 그럼 내가 이 친구를 f의 역함수로 묶어주면은 남는 게 누가 남냐면 f의 역함수 자 마이너스 fx 자 는0이라고 하는 자 요걸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보셔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얘네 둘을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얘가 0이라는 건 fx하고 f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 그래서 그런 좌표가 이미 마이너스 4하고 10이라는 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바로 마이너스 4하고 12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건 선생님 역함수는 언제 0이 되나요? 근데 내가 이 함수에 0 한번 집어넣어 봤거든. 자 x에 0 넣으면 0 그럼 루트 4는 2 그 얘는 8 빼기 4 그래서 요거 0,4거든 0,4거든 그럼 원래 함수가 0,4를 지나니까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뭘 지나며 역함수는 자 4,0을 지나며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x값을 구해라 바로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4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런 x들을 모두 더하라 했으니까 4 빼기 4 12 다 더해주시면 12가 정답이 되겠다. 진짜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성고 나왔어요. 이 문제가 보성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비슷한 스타일 역함수와 나를 통한 어떤 방정식 풀어보는 이런 문제 자 26번 문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볼게. 자 27번 자 27번도 자 y는 루트에 x 빼기 3에 또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자 이 두 가지 함수가 교점이 한 개가 되기 위한 k의 조건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다. 여기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풀지 않아도 알 것 같아. 왜냐면요 보세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자 3,0을 꼭지점으로 오른쪽 위를 가는 이런 그래프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함수가 접하는 순간이랑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을 생각해달라고 해서 자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과 접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근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돼? 특별한 어떤 값이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객관식의 보기 중에 어떤 값과 누구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띄고 있는 게 2번밖에 없어요. 보세요. 2번밖에 없잖아. 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값을 갖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지? 근데 어떤 값을 갖거나 누구보다 작은 그 표현을 갖고 있는 게 2번밖에 없거든. 그 정답은 바로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서술형이다. 주관식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미지수를 포함한 y는 x 더하기 k가 3,0을 지나는 순간 3,0 집어넣어 주시면 k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꼭지점을 지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야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작아야. 아니면 접하는 건 자 접하는 건 판별식 양변 제곱해서 x 빼기 3과 자 x 더하기 k의 제곱에 자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이용해 주시면 이거 접하는 거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접하거나 아니면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보다 작다. 난이도는 하예요, 솔직히. 자, 우리가 뭐 사실은 점점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좀 열심히 좀 하셔. 자, 28번 문제. 27번 같은 건 다음에 주시면 안 받아.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에서 나는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넓이를 보고 이상하네? 고등학교 1학년은 넓이 못 구하는데. 원래 그래프로 만들어진 넓이 구하려면 적분 써야 되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적분을 쓸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볼게요. 자, 나는 fx라 해서 몇 번이냐면 28번 문제인데 자, fx는 루트의 2x 자, gx는 뭐냐면 gx는 루트의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플러스 k라 해서 자, 요 x에 있는 이 숫자의 모양이 값이 같죠? 절대값이 똑같지?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어. 이 모양이 일치해, 물장을.
그럼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K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이 함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알겠지만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x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그럼 2, 0을 기준으로 원래 왼쪽으로 가던 그래프가 자, 위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거. 자, 예를 들어 K값이 지금 현재 보니까 양수죠, 양수. 충분히 값이 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자, K, 2가 존재한다 생각을 해서 이 왼쪽으로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GX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돼요. K, 2를 기준으로. 아, 2, K군요. 미안합니다. 자, 갈까요? 두 함수의 그래프와 X는 2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10이 된다면 K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함수에 X신에 2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가 2,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넣으면 아니다. 2,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거든.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그림 좀 못 그렸는데 보세요. 얘랑 함수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하고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일치한다. 모양이 같기 때문에 같은 구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넓이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대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2K 아닙니까? 근데 그 도형의 넓이가 1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값은 얼마다? 5가 정답이 된다. 여기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얘는 2인데 얘가 빼기 3이잖아. 그럼 못 구해요. 고일 과정으로는.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넓이 구해라라고 하면 자, 같은 넓이를 띄고 있는 놈으로 대체해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지금 교육 과정에서 자, 이렇게 넓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거에 주의해 주시고 28번이에요. 이런 건 처음 보잖아. 이런 거 올리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공부하기 위해선 그래 열심히 좀 하고 야 근데 진짜 내가 좀 점점 수업 퀄리티 올리려면 그러니까 27번 이런 거 막 질문 안 받아야 되거든. 그게 또 가슴 아프잖아. 그러니까 좀 자기가 숙제를 했으면 좀 일단 숙제를 하는 게 기본이고 숙제를 하시고 채점을 하시고 내가 왜 잘못됐나 내 생각이 왜 틀린가에 대한 정보는 간단하게 해설 정도 한번 이런 거였군 정도는 바라는 얘기죠. 자 넘어가서 볼게.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 집중하세요. 자 X축 위에 3,0과 6,0을 X 대 1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를 fx라 했을 때 요거의 그래프의 개형 뭔 소리? 자 갈게요. 자 여기에 3,0이라는 점이 있고 그죠? 6,0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6,0. 근데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했냐면 X 대 1로 내분을 했대. 자 X 대 1의 비율로 내분한 이 점의 좌표를 fx를 하겠다. 그럼 fx를 찾으셔야 돼. 자 가볼까? 야 내분점이니까 x 더하기 1분의 x랑 6이랑 곱한 6x랑 1이랑 3이랑 곱한 더하기 3 요게 바로 fx거든. 요게 바로 fx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쏙 넘어가면 자 x 더하기 1 곱하기 fx가 바로 뭐다? 요게 바로 x 더하기 1 곱하기 fx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여기에 루트 씌우고 빼기 3이잖아. 문제에서 궁금한 거 보세요. 자 여기다 루트 씌우고 빼기 3 해라. 그럼 y는 그래서 루트에 얼마? 자 6x 더하기 3에다가 자 뭐 해라? 빼기 3 해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을 그걸 근데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x가 뭔가 큰 범위니까. 자 갈게요. 자 이 함수를 내가 6으로 묶어주시면 x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이어서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x에 0 대입하면 음수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x의 정의역 처음 자체가 0보다 큰 범위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 왼쪽은 그리지 말고 여기만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은 몇 번? 자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 확인했다. 자 3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 정의역 때문에. 니네가 아마 요게 없어가지고 아마 답을 선택 안 한 것 같은데 자 요거 때문에 자 이쪽 범위만 정답으로 인정. 아이고 힘드네요. 별것도 없는데.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자 이제부터 경우의 수 문제. 경우의 수 32번.
야, 360에 약수 중에 두 자리 수인 것의 개수. 자,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이게 360의 두 자리 약수의 개수 이거를 근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두 자리 약수의 개수?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일단 뭐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보통 인수분해를 하니까 자, 이 식으로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자, 360을 2로 나누면 180이고 또 2로 나누면 얼마고? 90이고 그죠? 또 2로 나누면 얼마야? 2로 나누면 45고 그럼 3 나누고 3 나누면 이게 3 나누면 15고 3 나누면 5니까 그럼 이 친구는 일단 2를 3번 곱하고 3을 2번 곱하고 5를 1번 곱하는 자, 이게 바로 360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했어. 근데 이 약수 중에 두 자리인 것의 개수 내가 볼 때 이거는 노가다긴 노가다인데 그럼 일단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 거고 그럼 뭘 기준으로 나눌까 생각해서 처음에는 2를 곱한 횟수를 기준으로 나눠볼까? 2를 곱한 횟수를 기준으로 2가 안 곱해져 있는 놈 기준으로 뭐 있어요? 3하고 5를 곱한 15하고 9, 45 있죠? 그러니까 2를 곱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 2를 곱하지 않은 상황이면 3하고 5를 곱한 놈하고 9하고 5를 곱한 자 15하고 45가 자 2를 곱하지 않은 두 자리 약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를 한번 곱했어. 그 이미 2를 곱했으니까 5 곱하면 바로 10이죠. 그죠? 근데 3만 2번 곱하면은 3만 2 곱하면 18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근데 노가다 말고 방법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일단 나도 한번 노가다 해볼까? 야, 2가 곱해졌어. 그럼 기본적으로 2는 한 번만 곱하고 그럼 더 곱할 수 있는 여지가 3 두 개랑 5 하나인데 5 하나 곱하면 이거고 3 두 개 곱하면 이거고 그럼 3이랑 5랑 하나씩 곱하면은 이게 지금 15니까 30 있고 그다음 3까지 곱하면 90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되고 요게 뭐 2를 한 번 곱한 놈들의 대수가 되겠지? 두 자리 약수? 그럼 2를 두 번 곱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4거든? 그럼 4에다가 3을 곱하면 12 4에다가 5를 곱하면 20 그럼 4에다가 3이랑 5랑 곱하면 15를 곱하면 60 근데 60에 3까지 곱하면 넘어가 보니까 안 되고 그럼 4에다가 9 곱하면 36 돼서 36 근데 뭐 이거보다 효율적인 혹시 방법이 있을까? 나는 좀 이거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을 구했다 1의 자리가? 아, 한 자리랑 세 자리? 근데 한 자리는 그렇다 치고 세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 아, 세 자리가 몇 개 안 되는구나. 아, 그러네요. 야, 헷갈리지 않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야, 그럼 애초에 전체 개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 그럼 24가지잖아. 근데 답의 꼬라지를 보니까 6건이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건을 빼는 방법이 그거는 간단하겠다. 되겠지? 자, 그러면 360의 두 자리 약수는 360이랑 또 뭐 있어? 180이랑 또 있냐? 120 또 있니? 그럼 한 자리는 하나 1 있고 2 있고 3 있고 5 있고 6 있고 또 있니? 8? 8? 아 4 있고 더럽게 많네. 8 있고 9도 있고 이런 것들 빼주시는 게 오히려 빠르겠다. 그러네요. 만약에 뭐 이게 숫자가 더 커서 약수 개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으면 분사건으로 가는 게 난데 자 요거는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하겠다. 쏘리. 자 34번 볼게요. 자 늦게 온 친구들은 답이 잘못된 거 얘기 못 들었으니까 34번의 정답은 1번이로 돼 있는데 1번이 아니라 4번이에요. 자 34번의 정답은 자 1번이 아니라 4번이라는 거. 야 근데 34번에 나와 있는 그림을 조금 단순화하면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가운데 안에 그림이 있고 요 발레가 4개, 4개로 이게 뭐 등분은 아니지만 나눠져 있는 좀 약간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렸어. 얘가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야 근데 여기 지금 색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색깔이라 그래서 자 기역 색깔, 니은 색깔, 지읒 색깔, 리을 색깔 해서 그럼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이놈 얘는 사실은 얘랑만 다른 색깔이면 되고 그리고 색칠하기 문제는 뭐랬지? 가장 많은 면과 이웃하는 곳을 먼저 칠하라 했으니까 그럼 일단 당연히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여기를 먼저 칠하고 난 다음에 여기 칠하고요. 작전 먼저 짰게. 자 여기 칠한 다음에 여기 칠하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거 칠하냐 다른 거 칠하냐에 따라 여기를 칠하는 방법 달라지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안에 있는 건 여기랑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역이 여기 A 여기 B 여기 C하고 D 여기 E 여기 F라 해서 요 순서대로 한번 색칠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칠해볼게. 자 A를 칠할 수 있는 색깔 4가지입니다. 자 B를 칠할 수 있는 건 얘랑 다른 색깔 칠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눠지는데 자 C하고 D하고 같은 것을 칠할 것이냐 아니면 C하고 D하고 다른 걸 칠할 것이냐 경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기역이 칠해져 있고 여기에 니은이 칠해져 있는 상황이라 가정을 해볼게. 야 C 칠하는 방법은 기역하고 니은을 제외한 2가지
근데 만약에 C하고 D를 같은 색깔 칠하면 D를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겠죠. 근데 C하고 D하고 다른 거 칠하겠대. 그럼 C를 칠하는 방법 두 가지에. 그래서 D를 칠하면 근데 얘는 C랑도 다른 거 칠해야 되고 얘랑도 다른 거 칠해야 되고 얘랑도 다른 거 칠해야 되면 리을을 칠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 가지 되는 건 동일하겠네. 자, 근데 마지막 2를 칠하는 데 있어서 C하고 D가 만약에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2는 기억하고 디귿이 아닌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고 근데 C하고 D가 다른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다면 여기는 니은밖에 칠할 수가 없겠죠. 여기는 니은밖에 칠할 수가 없다. 경에서 한 가지. 다 해주시고 자, 요 외부에 있는 색깔에 상관없이 F를 칠하는 방법은 A하고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자, 여기는 4하고 자, 여기는 2하고 더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3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자, 근데 색깔이 많아지고 면이 많아질수록 몇 가지 색깔을 사용할 것이냐. 자, 이런 게 한 가지 방법이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라면 자, 몇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칠할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야, 두 가지 색깔만 이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여기에 1번 색깔 칠하면 2번, 2번, 3번, 3번, 2번 해서 세 가지 색깔만 쓰는 건 가능한데 두 가지 색깔만 쓰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선생님 세 가지 색을 이용하겠다. 윤진아. 자, 두 번째, 자, 네 가지 색을 이용하겠다. 뭐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돼.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한번 해볼까? 야, 네 가지 색을 사용하잖아? 그럼 칠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근데 여섯 군데인데 같은 색깔을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로 가능한가? 여기 1번 칠하고, 그죠? 여기 2번 칠하고, 여기 3번 칠하고, 3번 칠하고, 1번 칠하고, 1번 칠하고 이렇게 칠하면 세 가지 색깔만 가능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여튼 뭐 네 가지만 한번 볼게요. 그럼 네 가지. 자, 일단은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사실은 뭐 이 방법도 이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요게 더 편한 것 같고, 요건 요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뭐 방법으로 치자면, 뭐 네 가지 색깔 칠하겠다. 근데 위치는 6군데인데, 색깔은 4개니까. 그 예를 들어 만약에 요 가운데를 뭘 칠할, 이거 근데 이게 편한 것 같아. 근데 굳이 하자면, 칠할 수 있는 방법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칠할 수 있나? 그죠? 여기 한 가지 1번 칠하고 1번 칠하고 1번 칠하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리을 이렇게 칠할 수 있나? 자, 여기다 기억 칠하고 예를 들어 기억 칠하고 다 지워볼까? 자, 근데 경우를 나눈 게 복잡해서 요건 요게 나을 것 같아. 기억 칠하고 그 여기 니은 칠하고 자, 디귿하고 리을 칠할 수도 있는 뭐 요렇게 경우를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요거 훨씬 더 복잡하다. 그냥 왼쪽처럼 생각하는 게 더 간단한 방법이 되겠다. 자, 밑에는 3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야, 차량 경로. 야, 지난번에 수업을 사실 다 들었어야 되는데 결석했던 친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수업 촬영하는 거 항상 좀 다 올리고 있어. 선생님 유튜브 페이지 제일 위에 고등학교 1학년 그 고등수학삭 보면은 2학기 기말고사 내신 준비라고 해가지고 폴더 만들어서 지금 문제 풀이하고 있는 거 매일 지금 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석한 친구들은 꼭 잡았냐? 잡은 것 같고. 아무튼 모기였어. 모기. 아이씨. 자, 그 카메라로 본 사람은 왜 병신 진찰을 그러고 있어, 그지? 자, 여기 잠깐 볼게. 36번 같은 길찾기 문제는 원래 뭐로 출제된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확통해 배운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1111 숫자 써가지고 그죠?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찾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니는 111 써서 하시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야, 지금 혹시 안 푼 사람 많잖아. 한번 해보세요. 그 초딩 때 했던 것처럼. 자, A하고 B를 기준으로 길찾기인데 지금 길 모양이 일반적인 어떤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그 얘는 숫자 111 써가지고 해야 되거든? 야, 해봐, 내도 해볼 테니까. 말하기 오늘 또 더듬냐? 짱나게. 자, 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엔 다 1을 적어요. 자, 여기는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한 가지로 일정하다. 한 가지로 일정하다. 자, 그럼 얘랑 더해. 자, 봐봐. 차단거리의 방향이 오른쪽 윗방향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점을 도착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거나 밑에서 올라오거나
둘 중에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그 점의 숫자야. 그 점까지 도달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는 왼쪽에 있는 숫자하고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더한다. 윤지야 서서 들어. 서서 들어. 그래서 얘랑 더하면 여기는 2, 얘랑 더하면 3, 얘랑 더하면 3, 얘랑 더하면 6, 얘랑 더하면 4, 얘랑 더하면 5, 얘랑 더하면 6.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10, 얘랑 더하면 15, 얘랑 더하면 21. 자 보세요. 여기는 왼쪽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만 더해주시면 여기는 6. 그럼 여기도 왼쪽에서 올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거 올라가면 여기는 10개. 그럼 여기는 얘랑 더해서 25개. 그럼 여기는 왼쪽이랑 밑에 거 더해서 31개. 그럼 얘는 얘랑 더해서 46개. 얘랑 더하면 77개. 그래서 이렇게 77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나옵니다. 자, 해설에 혹시 만약에 나중에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무조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 물론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요게 기본이다. 나중에 조합 이용하는 방법도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넘깁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40번 문제 볼게요. 자, 40번에 보면은 야, 일어나서 8개면 똑같잖아. 자, 18A가 약수의 개수가 자, 12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과연 50 이하에 몇 가지가 가능하냐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8A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A가 돼서 그럼 이 A가 2나 3을 인수로 갖냐 갖지 않냐에 따라서 나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왜냐면 얘가 2를 인수로 가지면 얘랑 같이 약속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 첫 번째 선생님 A가 2나 3을 인수로 갖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5라든지 뭐 7이라든지 10은 안 돼. 10은 2를 인수 가지니까 자 2나 3에 2와 3을 인수로 갖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 그러면 약속의 수 뭐가 되냐 1에다가 2개를 더한 2 자 4에다 1을 더한 3 그 다음에 A의 1제곱이니까 1을 더한 얼마? 자 2개에서 딱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A는 뭐가 된다? 소수가 돼주셔야 돼요. 소수. A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냥 A의 1승만으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49야. 그럼 7의 제곱하면 약수 개수가 3배 돼버려가지고 개수가 오버 돼버린단 말이지. 자, A는 소수가 돼주셔야 돼. 그럼 50 이하의 소수를 노가다로 좀 계산해줘야 돼. 얘가 거의 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 그럼 50 이하의 소수 한번 나열해 볼게요. 5하고 7하고 선생님 미리 다 써봤어. 11하고 13하고 17하고 해봐야 돼. 자, 19하고 23하고 자, 29하고 31하고 자, 37하고 41하고 자, 43하고 47이라는 거. 자, 요게 바로 일단 가능한 A값들이 가능하겠다. 근데 얘만 가능하느냐? 만약에 2를 인수로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야, 근데 문제는 만약에 두 번째 A가 2를 인수로 갖는 상황. 예를 들어 A 값이 2 곱하기 K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그러면 18A가 자, 여기에 A가 2K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K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의 개수가 3개. 요거 때문에 개수 3개. 그 요거 때문에 개수 2개 되면 K는 망해요. 그래서 K는 이런 형태를 띠면 안 되고 그런데 K가 만약에 2라면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면 K가 2라면 그래서 A값이 얼마인 경우? 4인 경우도 가능하다. 자, A가 4가 되면 그러니까 K값이 2가 되면 자, 18A 숫자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4 곱하기 3에서 12개의 약수를 갖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A는 4도 가능하고 마찬가지 원리로 세 번째 자, A가 3을 인수로 가져서 A가 3K의 형태를 띈다면 그럼 18A가 자, A 대 3K 넣으면 자, 2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K 돼서 그럼 약수 개수는 2개 곱하기 4개 곱하기 또 2개. 그 이러면 또 망한단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K값이 어떤 거? K값이 3의 제곱이 돼서 차라리 이 수를 2 곱하기 3의 5제곱으로 만들면 그럼 그 숫자가 요거 개수 2개, 요거 때문에 6개. 요렇게 해서 약수 개수가 12개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A값은 뭐 가능하다? 27도 가능하다. 자, 근데 A가 2도 인수로 갖고 3도 인수로 갖는다. 예를 들어 만약에 네 번째 A가 2하고 3을 모두 인수로 갖는 경우 요거 말고 있나요?
없죠? 자, A가 2와 3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A가 자 6K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고 그럼 18A가 뭐가 돼버리냐면 18A가 자 원래 이건데 얘가 6K면 자 2도 2번 3도 3번 곱하기 K인데 얘 때문에 이미 약수개수 몇 개? 3개 얘 때문에 약수개수 4개 그럼 K 때문에 더 이상 약수개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K 값은 1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A값 모두 가능하다 6도 가능하다. 요런 A들 개수를 세주셔라. 자, 내가 볼 때 뭐 이 문제도 뭐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각각의 파일별로 뽑아내는데 뒤로 가면서 갈수록 조금 어려운 경향은 좀 있어. 뭐 31번부터 40번까지 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자, 개수 세주시면 됩니다. 뭐 맞네요. 자, 밑에는 42번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 차라리 경우의 수가 애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네. 왜 그럴까? 아, 오늘 힘든 날이다. 힘든 날이야. 아니 뭐 니네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니고 뭐 또 수업과 전혀 관계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참 웃긴 게 뭐 별로 웃기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내후년이구나. 내후년 한 11월 니네 수능 볼 때쯤 선생님 이사를 가요. 니네가 막 수능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 그때 아마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와 새 집이다 하고 되게 좋아할 텐데 근데 이게 집이 비싸잖아 집값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건설사도 이 아파트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명의로 이제 돈을 빌려서 건설사가 그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줘서 나중에 나한테 주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중도금 대출을 내일 모레 이제 받아야 돼. 목요일 날. 선생님 쉬는 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돼. 소득이. 근데 선생님이 소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니네가 볼 때는 참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커피도 맥시멈 먹으니까 우리 선생님 좀 약간 가난하겠다. 뭐 이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의 그 직업군이 되게 독특해서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도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은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학습지 선생님, 뭐 보험 판매인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소득 그 선정 기준이 되게 좀 애매해.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소득이 안 잡히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소득세를 내, 세금을 내거든? 근데 이 소득이 잘 안 잡혀. 그게 참 애매한 직업군인데 항상 이게 은행 대출 때마다 갈 때마다 더럽더라고. 그냥 은행 가면은 그 은행원이 나를 대하는 느낌 있잖아. 약간 좀 약간 거지 뭐 이런 건 느낌은 아닌데 돈도 없는 자꾸 돈을 빌리러 와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이제 원천징수 영수라고 해서 학원에서 월급 받는 그 명사서 있잖아. 그걸 이제 갖다 주면 보통 이제 소득이 인정되면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 열받게.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오늘 뭐 의료보험 공단 가서 뭐 뛰고 예? 자 보겠습니다. 돈이 중요하구나. 역시 이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정말입니다. 현금만 한 50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먹고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일 안 하면서 평생 그냥 전국에 맛집 투어하면서 그지? 막 투자하고 이러면 망해. 괜히 돈 더 벌겠다고 막 이렇게 투자했다가 꼴딱 망하면 맞짱 꽝이니까 그냥 야 죽을 때까지 50억 쓰기도 힘들걸? 그잖아. 하루에 한 300만 원씩은 써야 될 텐데 예를 들어 내 나이면 하루에 한 300만 원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80살까지 90살까지 한다 치면 1년에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고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하루에 300이 아니구나. 선생님 오해했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42번 문제 볼게요. 암튼 그런가? 그러네. 암튼 야 2017 작년 기출 문제에서 그런가 봐. 야 2017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를 다 더하려고 하는 거야. 돈 얘기하니까 눈이 좀 뜨네. 야 봐라. 2017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단순히 세면 안 돼. 왜냐면 여기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얘기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야 2로 시작하는 천의 자리수 몇 개일까요? 2로 시작하는 천의 자리수 몇 개일까요? 그럼 2가 사용됐으니까 0, 1, 7. 그럼 0은 이 천의 자리 아니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요거 6가지 나오지 않겠어? 2로 시작하는 천의 자리 개수가 6가지 나오지 않겠어? 그럼 결국에 이거는 뭘 계산하겠다는 거냐면 2000을 6번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그잖아. 2017이든 2107이든 2071이든 2701이든 그러니까 뒤에 자리 신경 쓰지 마시고 천의 자리만 생각해 보시면 2000이라는 수를 결국에 6번을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1을 시작해. 자, 1로 시작하는 거 몇 개일까요? 마찬가지로 6가지.
그럼 이 얘기는 자 뒤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좀 이따 계산할게. 1000의 자리만 생각해놓고 보면 1000의 자리를 자 1000을 몇 번 계산하겠다? 6번을 계산하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7로 시작하는 개수도 6가지가 되게 되고 그래서 7000도 몇 번 계산한다? 6번 계산한다. 자 0으로 시작하는 1000은 없어요. 계산은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1000의 자리만 계산해 주시면 자 2000하고 1000하고 7000도 하면 만이거든. 근데 걔를 각각 6번씩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6만이라고 하는 1000의 자리 수의 한만을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중간 자리. 자, 100의 자리가 2인 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100의 자리가 2래. 이런 숫자는 몇 가지가 존재할까? 서영아, 몇 개 존재할까요? 자, 100의 자리가 2야. 2, 0, 1, 7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중에 100의 자리가 2가 고정이 됐어. 그럼 몇 가지일까? 지문을 바꿔볼까? 2야. 1000의 자리 될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야? 그래, 1 아니면 7이야. 그 두 가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2도 아니고 1000의 자리도 아니고 0 또는 나머지니까 여기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이거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100의 자리가 2인 수는 몇 개다? 네 가지. 그럼 이 얘기는 200을 4번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200을 4번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100의 자리가 1인 것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0도 마찬가지로 4번을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몇 도? 자 700도 몇 번 계산했다? 4번 계산했다. 근데 000 뭐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그 이거 4번 계산해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할 필요 없고 위에 있는 이놈들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얘랑 더해보니까 1000. 1000의 4배. 그래서 4000이라고 하는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자, 근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는 같은 원리예요. 자, 갑니다요. 10의 자리가 2인 수는 몇 개? 요것도 4개. 그럼 이건 20을 몇 번? 4번 계산하고. 그럼 10도 4번 계산하고. 70도 4번 계산하니까 100을 4번 계산한. 그리고 400이겠죠? 그럼 마지막은 40이겠죠? 그래서 64,440. 요게 얘로 만들어지는 모든 수들의 합이다. 자, 원리에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런 프린트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런 것만 60문제 주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쉬운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것들 잘.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오답 체크하는 거 방식을 좀 바꿔서 종이로 하니까 막 분실되고 하는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세요. 1회, 32, 25, 77 해서 보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채점을 했잖아. 채점을 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 보내면 내 문자에 계속 그게 이게 누적이 될 테니까 나중에 요거 지금 계획은 한 8회까지 할 계획이에요. 8회까지. 지금 계획은 한 8회까지 할 계획인데 8회까지 한 다음에 오답 파일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로 3회 벌써 보낸 친구들 많아요. 3회 뭐 1번 몇 번 이렇게 해서 번호 안 붙여도 돼.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럼 선생님이 그거 나중에 다 취합해가지고 오답 파일 만들어 줄 테니까 하시면 문자를 바로바로 보내. 알겠지? 생각날 때마다 보내. 자, 보낸 사람들 많아요 벌써. 뭐 안 보낸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말이야. 자, 미뤄뒀다가 안 보내지 말고 자, 다 해결이 됐다. 그럼 바로 채점해서 보내시고 하세요. 알겠지? 오늘 집에 가서라도. 야, 지난번에 오답 파일 안에서 또 막 고생했던 지원아, 우리 지난번에 이번에 하자 좀 오답 파일. 한 번도 못했잖아, 그지? 맨날 딴 애들 하는데 한 번도 숙제를 안 해가지고 뭐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 해야지. 지원아, 웃겨? 웃기냐? 야, 넘어갈게요. 갑니다. 자, 43번부터 48번까지 중에 질문을 받아볼 텐데 46번 문제 봅니다. 1357에서 A, B, C, D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4의 4승계. 4의 4승계 256개. 자, 역함수 존재하는 건 1대1 대응 4팩토리얼 24개. 그럼 두 개 더하면 280개. 460은 280개.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자, 함수의 개수는 4의 4승이고 역함수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니까 자,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다. 이런 거는 좀.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야, 서로 다른 5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집어넣는데 각 상자에 많아야 1개의 공을 집어넣겠다는 건 야, 많아야 1개라는 건 1개를 그냥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야, 보세요. 여기에 상자가 서로 다른 상자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 E 상자 있는데 여기에 서로 다른 공인 1번 공, 2번 공, 3번 공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애들이 헷갈릴 수는 있어. 3의 5승일까 5의 3승일까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이상 볼까? 야, 내가 1번 공이 있어.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
5가지지? 근데 그걸 3번 반복하는 거잖아. 자, 공 하나를 집어넣는 방법이 5가지고 근데 그 5가지 고민을 3번 반복하는 거니까 얘는 5의 3제곱. 여기서 얘를 125가지를 한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 분명 얘기한 게 이거를 확통해서는 쓰잘데기 없이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면 5파이 3이라 표현해요. 니네 확통 가면 배웁니다. 확통 가면. 그래서 원래 5파이 3이라는 의미가 안 몰라도 되고 야 몰라도 되고 어차피 확통 가서 할 건데 근데 우리가 나눠준 이 프린트를 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아 이거는 5가지 고민을 3번 하는 경우의 수인 그냥 5의 3승을 의미한다. 근데 이거 우리 다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야 주사위를 3번 던졌어. 경우의 수 6의 3승이죠. 이걸 6파이 3이라고 하는 것 뿐이라고 기호로.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기호 나오면 아 얘가 6가지 고민을 3번 하라는 의미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47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다. 다시. 그러네. 야, 미쳤나 봐. 많아야 한 개 공이니까.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돌았어요? 돌았나 봐요. 안 해. 안 하면 안 돼.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경우에서 나온다. 자, 넘어가서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돼가는데. 자, 경우의 수가 문제죠. 1등 수학이. 야, 여학생 5명과 남학생 4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6명을 뽑는데 여학생을 남학생보다 많이 뽑는 경우의 수. 야, 6명인데 남자 있고 남자 5명에 눈이 이상한가 봐 이제. 자, 여자 5명에 남자 4명으로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여자랑 남자를 뽑을 거거든. 합해서 6명. 근데 여학생을 남학생보다 많이 뽑고 싶다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4명 뽑고 2명 뽑을 수도 있고 5명 뽑고 1명 뽑을 수 있고 꽤 단 거 같아? 6명을 뽑을 수 없으니까. 그럼 위에 거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여자 5명 중에 4명을 뽑고 그리고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겠습니다. 또는 남자 5명에 5명을 뽑고 여자 4명 중에 1명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5가지 곱하기 자, 4, 3, 12의 반쪽인 6가지 하니까 30가지고 요거는 4가지고 그래서 34가지 경우의 수가 내가 원하는 정답 되겠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6명을 뽑는데 자, 여학생을 남학생보다 많이 뽑는다 했으니까 여학생을 많이 뽑는 방법 먼저 나열하고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이렇게 나열해 봤고요. 53번 갈게요. 자, 지난번에 토너먼트 문제. 자, 요거는 사실은 토너먼트 중에 기본적인 토너먼트고 토너먼트를 짜는 방법의 수는 선생님이 2가지로 설명해서 자,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했고 자, 절대 강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얘는 지금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분할로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먼저 위에서부터 보는 거야.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5명을 2명과 3명으로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뽑은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로 나누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뽑는 인원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뽑는 인원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끝! 그래서 2명은 여기서 조를 만드는데 근데 뽑힌 3명 중에서 싸우죠. 누가 부전순으로 올릴 것이냐.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학생이 올라갔는데 1번이 부전순으로 갈 수도 있고 2번이 부전순으로 갈 수도 있고 3번이 부전순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3가지 해주시면 토너먼트 결과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 53번. 자, 넘어가서 5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무려 5문제가 나왔는데 무려 5문제. 자, 56번 문제 볼게.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고 어떤 집합이냐면 대칭차 집합. A만 갖고 있는 부분이나 B만 갖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1 또는 2고 그리고 B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3개라면 과연 만들 수 있는 A하고 B에 대한 집합 개수는 과연 몇 가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집합에도 낼 수도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조합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일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전부 더 좀 오바스러우니까 내가 볼 땐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자, 갈게. 자,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하고 B에 대한 대칭차 집합이 1, 2래. 거기 지금 나와 있죠? A만 갖고 있는 원소하고 자, B만 갖고 있는 원소를 합한 대칭차 집합이 1과 2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가 몇 개다? 총 3개가 되는 방법의 수. 그래서 대칭차 집합인 1, 2와 2가 여기하고 여기에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는지를 먼저 구별을 할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선생님,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에 1, 2가 들어가고
여기는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 그러면은 니네가 할 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3개의 원소를 나머지 숫자 3, 4, 5, 6, 7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돼. 자,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가 3개라 했는데 대칭 차집합 1, 2 중에 1, 2를 모두 다 A가 가져가 버리면 그럼 B는 여기 원소 없고 그럼 여기 들어갈 5가지 원소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나머지 원소는 여집합이 남겠죠. 요게 바로 5C3. 자, 그럼 선생님 반대로 두 번째 A하고 B가 있는데 1과 2가 모두 이렇게 B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럼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대칭 차집합 1인데 그럼 여기에 원소가 1개 필요해요. 그래서 5C1로 나머지 1개 중에 5개 원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얘를 채워주시면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여기 밖에 여집합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5C란 방법도 있겠다. 근데 세 번째 선생님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서 갖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1과 2가 그 위치를 바꾸는 방법 때문에 두 가지. 여기가 1이냐 여기가 2냐. 여기가 1이냐 여기가 2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여기에 이제 2가지 원소를 충원해 주겠죠. 5가지 원소 중에 2가지 원소를 충원해서 총 3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비를 만들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 주신 게 바로 56번 문제 정답이다. 자, 57번 문제 볼게. 야, 57번은 아마 이 성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숫자를 들면 2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나 20명 중에 17명을 뽑는 게 똑같거든? 요 성질 이용해야 되거든? 자, 뒤에 있는 숫자 합이 앞에 있는 숫자가 되면 요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 요거 때문에 니네가 아마 질문한 것 같아. 그지, 윤진아? 윤진 이름을 내가 몇 번 불렀을까? 제가 이름 내가 오늘 몇 번 불렀냐? 한 12번 정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나대요 자꾸 봐. 자, 보겠습니다. n 더하기 2c n 플러스 n 더하기 1c 2의 값이 36을 만족하는 n값. 야, 솔직히 객관식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주관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야,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 n 더하기 2명 중에 n명 뽑잖아. 그럼 이건 n 더하기 2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요걸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 문제의 의도 아니었을까? 뽑는 숫자가 미지수면 좀 골 때려지거든. 그럼 요거랑 자 n 더하기 1c2랑 뽑아? 그것이 36이다. 요러면 뭐 n에 관한 어렵지 않은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는 n 더하기 2하고 n 더하기를 곱했는데 걔를 반으로 나눴고 그럼 이 친구는 n 더하기 1하고 n을 곱했는데 걔를 반으로 나눴고 그것이 36이다. 뭐 이 정도는 니네가 풀 수 있으니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야, 이거 옛날에 증명했는데 58번. 근데 뭐 증명한 반도 있고 뭐 아닌 반도 있는데 자, 58번. 다시 한번 증명할 거고 요거 이런 성질이야. 야, 이거야. 지금 58번에서 증명하는 성질은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13C5랑 13C6일 자,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게 이웃한 두 개의 조합이라면 지원아, 이거 몇 C면? 14C. 앞에 거 커지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간다. 요게 중요한 성질이거든, 조합의. 성질이야, 조합의 성질. 자, 처음 보는 눈빛을 하연이가 오, 저런 게 있었어? 라는 지금 눈빛인데 자, 앞에 게 똑같고 자, 뒤에가 연속된 숫자면 앞에 거 커지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간다. 우리 올류 계약하고 설명했을 때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아마 그래. 근데 그걸 증명하라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조합 네모씨 세모를 앞에 거의 팩토리얼, 뽑은 거의 팩토리얼,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로 나눌 수 있다? 이거 언제 쓰냐? 증명하거나 뽑은 숫자의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8번에 나와 있는 선생님 NCR이 N 빼기 1C R-1과 N 빼기 1CR의 합이 되는 자, 요렇게 전개되는 이 공식.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게 이웃하면 앞에 게 커지면서 둘 중에 큰 게 따라가는구나. 그 요 공식이 왜 나오게 되느냐? 저기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셔야 돼. 자, 이게 두 번째니까 두 번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물어보면 한 3번까지는 할게요. 자, 이 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앞에 거의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을
뽑은 개수인 r-1 팩토리얼과 둘의 차인 n-r의 팩토리얼로 나눴어. 그럼 얘는 앞에 거의 팩토리얼인 n-1 팩토리얼과 자 뽑은 숫자 r 팩토리얼과 얘에서 얘를 뺀 n-r-1의 팩토리얼로 통분해 주시면 바로 나와요. 통분해 주시면. 자 통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통분합니다. 근데 요즘에 내가 이상하게 자꾸 습관이 그 흰색 분필을 자꾸 갖고 내려간다. 흰색 분필을 갖고 내려와 교무실에. 그래서 올라올 때 안 갖고 올라와. 자꾸만. 어제도 그랬는데 혹시 무슨 병인가? 자 볼게요. 야 r-1하고 r하고 누가 커? r이 크지? 통분하기 위해선 r 팩토리얼로 통분해 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선 여기 뭘 곱하냐? 분모 분자에 r을 곱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r 팩토리얼 되겠죠. 봐봐. 4 팩토리얼에 5 곱하면 5 팩토리얼 되듯이 여기다가 r 곱해줘야 얘가 r 팩토리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n-r하고 n-r-1이라고 당연히 얘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모 분자에 뭐 곱하냐? n-r을 곱해주셔야 돼. n-r을 곱해주셔야 돼. n-r. 그래야 분모가 r 팩토리얼과 n-r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통분이 되더라. 전개만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전개할 거 없고 r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n-r이에요. 팩토리얼 아니고. 자, n-1 팩토리얼을 n에다 곱한 자, n-1 팩토리얼을 여기는 n에 곱해주고 자, n-1 팩토리얼을 이 안에 있는 r에 곱해주면 여기는 이 친구랑 여기는 이 친구가 사라지네요. 근데 우리가 7 팩토리얼에 8 곱하면 8 팩토리얼 되듯이 이게 뭐가 됩니까? n 팩토리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이 바로 ncr로 정리가 된다. 앞에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의 그 차의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이게 바로 증명이야. 내가 볼 때 한 2번 정도 더 질문할 것 같아. 누군가는 또. 그럼 그때는 조금 이제 화내고 알려주고 그 다음 물어보면 이제 때리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알려줄 거예요. 자, 58번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 무릎 아파. 야 59번 갈게. 아 59번. 야 합이 3의 배수. 그럼 딱 보자마자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야 돼. 합이 3의 배수. 2개 아니야. 숫자 3개를 선택해서 더했는데 그 수가 3의 배수다? 그럼 얘는 분명히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줘야 돼. 야 1부터 20까지 홀수 1, 3, 5, 7, 9, 11, 13, 15, 17, 19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의 배수인 친구들 3개.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 4개.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들 이렇게 3개. 그래서 그 놈들을 자 A0라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놈들의 집합인 3, 9, 15와 맞냐?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집합인 1, 7, 13, 19와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집합인 2가 아닌데 자 5하고 10이라고 17로 이렇게 구별을 해라. 아이씨. 야 숫자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방법은 다 3의 배수가 되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1이거나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거나 아니면 이 각각의 그룹에서 한 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 다시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놈이거나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이거나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이거나 한 친구는 3의 배수고 한 친구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고 한 친구는 나머지가 2인 자 요런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있겠지. 누가 3의 배수냐 그런 거야. 그러면은 3의 배수에서만 3개를 뽑는 방법 3C3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4가지 원소 중에 3개를 뽑는 4C3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부터 20이 아니라 1부터 200에도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20이 아니라 조합을 하면 된다고. 그 안에 있는 개수만 몇 개냐고 보니까.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이 집합에서 3개를 뽑는 3C3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 3의 배수가 될 것이냐 3개 수 중에 누가 3의 배수가 될 것이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것이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것이냐 결정하는 방법 6가지에 그래서 3의 배수를 뽑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 다시 자 미안합니다. 덧셈이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원소를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원소 하나 선택하는 방법 3C1
이 중에서 원소 하나 선택하는 방법 4C1. 자, 이 중에 원소 선택하는 방법 3C1 해서 요거 더해주시면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이게 바로 59번. 자, 마지막 60번 하고. 근데 몰라. 뭐 1등급 수학보다 사실 이게 니네한테 더 도움이 된 것 같아. 니네가 지금 1등급 수학 풀어온 거나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온 것 같아서 연습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긴 했는데 일단 아까 니네가 질문했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따가 1등급 수학도 잘 정리해 줄게요. 자, 60번 문제 보세요. 사실은 이거를 부등식 영역으로 생각해서 뭐 물론 이건 뭐 범위 아니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x좌표랑 y좌표가 자연수인 근데 그 제곱의 합이 20보다 작은 점들을 좌표 평면상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 이건 부등식 영역이랑 크게 상관없는 거잖아. 찍어볼까? 자, x좌표랑 y좌표의 제곱의 합이 25보다 작은 점들 1,1, 2,1, 3,1, 4,1, 5,1은 안 돼. 자, 1,2, 2,2, 3,2, 4,2까지 괜찮아. 4,2, 4의 제곱이랑 2의 제곱 더하면 20이기 때문에 괜찮아. 자, 1,1, 1,3, 자, 2,3, 3,3 생겼는데 3,4면 제곱의 합이 25이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자, 1,4 요거까지 해서 자, 이렇게 총 몇 개? 밑에 8개, 위에 5개, 13개 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자, 25보다 작다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얘네들을 연결해서 뭘 하고 싶다? 직선을 만들고 싶대. 자, 갈게. 이거는 한 직선상에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 보시면 되는데 총 13개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직선을 만들 건데 자, 직선은 중복된 거 뺄 때 하나 남겨두고 빼야 된다 그랬어? 내가 오늘 젤리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모르고 5개를 줘버렸어. 다 빼는 게 아니라고. 하나를 남겨두고 빼잖아. 그럼 선생님 4개의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경우에 하나를 남겨두고 빼야 된다. 자, 물어볼게요. 니네가 한번 직접 해봐. 말하지 말고. 자, 4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건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말하지 마. 지환이 되게 말하고 싶은 표정인데 지환이 시켜줄게. 자, 4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거 몇 가지 케이스인지 세보세요. 왜 이렇게 대각선도 생각해야 돼? 하인이가 열심히 세고 있군. 하인을 시킬까? 지환 너 시킬까? 얘 시킬까? 너 시키래. 너 시키래. 자, 하나 몇 개? 걔도 몰라 지금. 걔도 몰라. 몇 개? 몇 개인 것 같아? 4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거 몇 가지 케이스? 찍어봐. 5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5. 요 숨긴 거. 5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3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3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해도 중복이 되거든. 그럼 그것도 1개를 남겨두고 빼셔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몇 개까지 있을까? 요거를 구하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자, 말하지 않을게 세봐. 몇 개일까요? 자, 3점이 한 직선상에 놓여있는 거 빼야 돼. 하나를 남겨두고. 그럼 3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건 과연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지. 자, 누굴 시킬까? 누굴 시킬까? 누굴 시킬까? 누굴 시킬까? 영은아! 몇 개일까요? 세는 중이야 아직도? 2개! 2개! 오! 여기 1개! 그죠? 여기 2개 이렇게? 2개, 2개? 또 뭐 있어? 3개도 있죠? 여기 4개도 있습니다. 그죠? 4개 있고 또 없어? 또 써 여기 5개, 5개. 5개도 있죠? 더 없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5개가 3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케이스구나. 그래서 저기는 3개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하면 그건 중복이 되니까 빼야 되는데 하나를 남겨두고 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패턴의 문제는 이렇게 숨겨진 3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케이스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목적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연습 문제 2의 풀이에요. 쉬자. 15분 쉬어.